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공사가 주민과의 갈등으로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전주에서도 에코시티에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 신축 공사가 주민 반발로 멈췄다가 새 부지를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예전에 송천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에 고압 변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완공 예정은 내년 4월입니다. 한전은 내년 말 입주를 시작으로 모두 3만여 명이 살게 될 에코시티와 완주군 일부 등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변전소는 에코시티 내 항공대대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대 이전이 늦어지자 에코시티 내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가 공사비를 400억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옛 송천역으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이에 송천동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도 부지 이전을 요구했고 변전소 공사는 20% 진행된 채 멈췄습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온다든가 그 옆에는 또 밀집 지역인 수공 한 2,000세대가 상주하고 있고 또 요 주변의 상권도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한전은 부지 변경에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공사 일정이 빠듯해 에코시티 등의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커지자 한전과 주민, 정치권과 전주시 등은 이달 초부터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최근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도심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승객이 적은 벽지 노선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와 택시 승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완주군 고산면사무소 앞에서 12인승 수요 응답형 버스가 출발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동상면에 이 버스를 도입해 반응이 좋자 올해는 동상면에서 고산면을 잇는 구간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루에 20명 정도가 신설된 구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하네요. 그전에는 버스가 2-3시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게 있으니까 편해요. 이렇게 되자 당장 고산면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승객이 줄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동상면에서 고산면에 시장이나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던 손님을 빼앗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님만 다 따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택시 손님만. 예. 그런 게 우리는 지장이 많죠.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수요 응답 버스가 도입된 노선에는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업체로서는 승객과 보조금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타격이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금 동결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요. GRT 응답형 버스가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할 경우 버스,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운수업계와의 이해 조정이 제도 시행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전주에서는 유난히 수도요금 정산을 제때 하기 어려워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진우현 씨는 아파트 거래를 할 때마다 고객들의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대신 정산해 줍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정산을 하려면 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아주 불편하고 잘 안 됩니다. 5분, 10분 동안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오전에 일을 하려다 오후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는 전주와 완주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요금 정산을 돕습니다. 시간만 정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처리가 쉽습니다. 그거 마감 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하시거든요. 다 정리 다 하신 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기요금 역시 24시간 상담 전화를 통해 빠르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맑은물 사업소는 직원 6명이 전주 23만 가구를 도맡아 모두 전화로만
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화 연결이 제때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거를 더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수도요금 이사 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요금 정산과 납부, 자동이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 맑은물 사업소는 내년쯤에나 이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파트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는 이보영의 전시회와 젊은 무용수들의 춤판, 그리고 이흥재의 사진전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중저음의 첼로 선율이 흐르는 무대 위로 두 남녀의 느릿한 몸짓이 이어집니다. 쉽게 다가설 수도 떨쳐낼 수도 없는 슬픈 연인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우진문화공간이 마련한 젊은 춤판에는 비보이팀 라스트폰의 창단 멤버인 배병엽을 비롯해 박정미, 성지선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좌우로 늘어선 무채색 아파트의 창틀 사이로 일상의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푸른 풀밭으로 변한 옥상에는 종이배가 떠다닙니다. 작가 이보영은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 속에 담긴 개인들의 꿈과 희망을 독특한 화풍으로 담아냈습니다. 삭막한 그런 공간인데 그 속에서 각자들 자기만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꿈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호수에 비친 겨울산의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를 펼쳐놓은 듯합니다. 이른 봄 막 돋아난 새잎 사이로 떨어지는 꽃송이는 황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장을 지낸 이흥재 작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의 풍경을 앵글에 담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으로 물든 대숲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농민화가 박홍규는 피놀이로 향하는 전봉준을 통해 혁명가의 쓸쓸한 뒷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만규, 이기홍, 유대수 등 그림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갈망했던 민중미술작가 7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김제 한 저수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김제 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신체를 훼손한 흔적이나 인근에서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성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대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옷과 지갑 등 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0.7도, 순창 30.5도, 전주 29.4도 등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흐리고 낮 기온이 24도에서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